네, SAT 점수가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점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SAT를 접근하는 방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SAT를 열심히 풀 때 하는 방법은 우리가 content based reading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컨텐츠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반영하는 점수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지문을 잘 이해하면 점수를 잘 받고 대부분 맞고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먼저 죽쓰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원래 그렇게 푸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학생이 그렇게 content based reading, 내가 이 컨텐츠를 잘 이해해서 잘 본다고 생각한다면 학생의 점수는 사실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점수가 보여주는 것은 이 학생의 언어의 능력 혹은 이해력 혹은 이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친숙하게 내가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만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단기간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AT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SAT는 어느 정도 어려운 시험인가요? 사실 SAT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봐서. 한국의 수능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보기엔 수능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수능은 어떤 우리가 익힌 정보를 잘 습득했는지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스터 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SAT는 SAT2 subject test와 같이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 마스터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별개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측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학생의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스킬만을 측정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 이게 그 질문이 굉장히 전복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SAT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SAT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정상적으로 9학년 때, 10학년 때, 11학년 때, 12학년 때, 12학년 때 보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것이 됐고 내가 충분한 어떤 지적인 노출이 됐다면 SAT는 아무런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SAT 만점 받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부모님들이 점수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특히 리딩을 어려워하고요. 네네. 근데 그 질문에도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것에 그 생각에 제 생각에는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한테 합당한 점수는 1500점대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제가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은 학생이 교재 말고 학교에서 읽으라는 거 말고 강요되는 것 말고 자발적으로 읽는 영어로 된 머티리얼이 한 달에 몇 권 있는지 잡지나 신문을 몇십 분씩 하루에 보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은 동남아에서 어떤 학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녀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라서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외국인들도 잘하고 여기 학교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는 성적은 잘 받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아주 좋은 명문대를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신문도 사설도 심지어 방송도 심지어 인터넷도 한국말로 안 봐요. 학교에서 하는 것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만 한다고 한다면 그 학생의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9학년, 10학년 이게 혹은 9학년이죠. 보통 처음에 접할 때가 9학년, 10학년 이 정도인데 그때 SAT를 접하면은 이건 나에게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 지문이다. 왜냐면 나 이런 글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의 무슨 천동설에 대한 어떤 알지도 못하는 과학자가 반박하는 거 이런 글들을 아주 좀 오래된 걸로 아니면 철학 지문
평생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학생들이 어렸을 때 접하면 이거는 나에게 지적인 능력으로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벽을 쳐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와서 10학년, 11학년 이쯤에는 SAT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죠. 그때는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가장 집중해서 푸는 게 제가 이름 붙인 content-based reading이에요. 이게 가장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content-based reading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문이 나오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문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요. 다들 열심히 하죠. 읽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내용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술술 잘 풀립니다. 그거 많이 맞아요. 근데 이 지문이 처음 보는 지문이고 나는 무슨 astrophysic스가 뭔지도 지금 처음 읽어보는데 거기서 생소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 컨텐츠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작년에 어떤 다른 데서 SAT를 8주 내내 했는데 그리고 매일 모의고사를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하루 8시간씩 하고 단어도 거기서 외우는 대로 뭐 150개씩 다 외웠는데 점수가 처음과 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컨텐트 베이스 리딩을 하면은 결국엔 그것이 반영하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의 언어 능력 혹은 이 학생의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범주는 나의 영어 실력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문제 푸는 방법은 그냥 집중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지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실전에서 나온다면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0에 가깝죠. 그러면은 이 지문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또 선생님은 이게 왜 틀렸냐면 정답을 여기 보면은 몇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정답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 학생은 그렇구나. 이게 내가 틀리고 이게 맞네. 이게 정답 맞네. 오케이. 하고서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새로운 지문이 나오죠.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컨텐츠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일 수 있어요. 원래는 그게 맞죠.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이상적인 것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런 지문들은 그냥 껌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럴 아이들이라면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컨텐트 베이스 리딩을 하는데 그것은 나의 영어 실력만큼의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조금 더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특히 이제 저학년 아마 다음 회나 이런 때 저희 저학년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런 컨텐트 베이스 리딩을 SAT를 문제를 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글에 노출을 시켜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블루키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은 따로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게 합니다. SAT를 겨냥을 해서 문제를 풀기는 풀지만 훨씬 더 그 파운데이션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수업을 해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SAT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딱 SAT 적으로. 네, 컨텐트 베이스드 리딩이 대부분 학생들이 그쵸. 하는 접근 네네. 방법이군요. 예, 대부분 하죠. 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시는 그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왜 지문이 5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픽션하고 natural science가 2지문 나오고 그다음 social science가 2지문 나와요. 뭐 철학이나 뭐 역사나 뭐 심리학이나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natural science는 뭐 화학, 생물, 물리 뭐 이런 지구과학 뭐 이런 게 나오죠. 천문학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5가지 중에서 학생들이 한 지문 아니면 한두 가지 종류의 지문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어떤 지문에서는 굉장히 주제별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있죠. 선생님 저는 소설은 괜찮은데 소설하고 뭐 과학 지문은 나름 잘하는데 뭐 철학만 나오면 망해요. 역사만 나오면 망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passage dependent 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topic dependent 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subject dependent 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학생의 그 해결책은 뭐냐면 그 서브젝트에 대한 책을 뭐 몇십 권 아니면은 위키피디아에서 그 주제에 대한 걸 하루에 뭐 100페이지씩 여름 내내 읽었다. 그래서 한 뭐 10,000페이지를 읽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솔루션일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아니고 그래서 한 지문별대로 한 주제별대로 막 많이 맞고 어떤 주제는 굉장히 망하고 또 재밌는 거는 이
5지문 중에서 이 맞는 개수가 굉장히 이 variation이 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리죠. 뭐 하나, 두 번째 지문은 다 맞고, 세 번째 지문은 5개 틀리고, 네 번째 지문은 2개 틀리고, 5번째 지문은 막 4개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네. 그게 바로 content based reading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장 토로하는 것이, 이 지문, 선생님 제가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지문에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서 완전히 망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문 하나를 내용을 공략을 못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content based reading이에요. 우리는 그 시험의 주제에 대한 아니면 그 지문에 대한 컨트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섭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략은 뭐냐면 제발 이번 테스트에는 내가 아는 지문만 나오게 해달라고 굿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 여담이지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이 A, B, C, D 이제 사지선다인데 그 중에서 답을 고를 때 A 아니고 B 이것도 아니고 C 답이고 D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그 잘 보시면 A, B, C, D 중에서 답 하나만 고른 경우 아니면은 A 아니고 B 아니고 C 아니고 D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거 절대 못하게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고른다는 얘기는 감으로 고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으로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A나 B 아니면은 이 A, B 둘 중에 하나 답인데 잘 모르겠는데 A 해서 틀렸다. 그런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저는 항상 2개가 남아서 하나 찍으면 틀려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래 그럼 A 아니면 C 중에서 하나 고른 다음에 그걸 다시 크로스하라고 다른 거 골라보면 그 아이는 800점 맞아야 돼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항상 2개가 남았을 때 하나 찍고 2개가 남았을 때 하나 찍고 하는데 맞은 것은 그냥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틀린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었는데 잘못 골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만 눈에 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감으로 푸는 것은 굉장히 안 됐다. 왜냐하면 감이라는 것도 결국엔 나의 영어의 실력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컨텐트 베이스 리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주제별대로 혹은 지문별대로 틀리는 숫자가 매우 다르다. 지문 하나 이해 못하면 완전히 생소한 지문이면 망한다. 그 다음에 답을 고르는 것이 사실은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이 컨텐트 베이스 리딩이 결국 학생의 언어력, 이해력만큼만 반영하기에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주제를 내가 지문을 잘 이해했다고 해서 이 지문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걸 2004년부터 New SAT로 나왔을 때 2004년부터 이거를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question type based reading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는 2004년 전에는 특히 그 컨텐트 베이스 리딩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컨텐트 베이스 리딩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는. 그래서 잘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이 점수를 안 오나요. 잘 이해시키고 완벽하게 알고 뭐 어휘력도 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생각만큼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반복되지 않더라. 유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SAT는 3가지 요소가 있죠. 지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answer choice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공략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문의 이해력을 베이스로 하면은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반복되는 건 뭐냐면 퀘션 타입들만 반복이 돼요. 넓게 보면 퀘션 타입이 한 20가지가 조금 넘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것은 한 8가지, 10가지가 안 돼요. 일단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날 12가지를 얘기하고 시작을 해요. 그걸 다 암기를 시키고 그걸 이제 응용하는 거에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SAT라는 것은 매우 단순해요. 여기서 묻는 질문들의 종류만 우리가 familiarize 한 다음에 다양한 지문 그것이 철학이 됐던 역사가 됐던 심리학이 됐건 사회학이 됐건 도시계획학이 됐던 물리학이 됐던 천체학이 됐던 다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근데 다 통해요. I can guarantee you. 진짜 다 통하는데 그래서 이 퀘션 타입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52문제 중에 퀘션 타입에 들어가지 않는 질문은 뭐냐면 한 4개 정도밖에 없어요. 한 90% 이상이 다 똑같아요. 한 지문에서 10개 혹은 11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학생들하고 세보면은 11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우리가 아는 거. 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컨텐트를 묻는 질문이에요. 컨텐트 퀘션이라고 있는데 그게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A라는 과학자가 이런 연구를 한 다음에 결론이 뭐였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게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거는 퀘션 타입이 아니죠. 그래서 이 퀘션 타입 베이스 리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question type based reading 같은 경우 소설 지문 있잖아요. 네네. 이런 지문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그게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해 중에 하나인데 소설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혀 다르지 않아요. 표현 방법과 저자의 아규먼트가 없다 뭐 이런 것이 아주 소소한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퀘션 타입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여름처럼 이제 긴 기간에는 뒤로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ariation이 점점 똑같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 뭐 1개, 4개, 0개 이렇게 틀리던 애들이 뭐 2개, 3개, 3개, 2개 이렇게 틀리게 돼요. 그게 사실은 틀린 개수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점수 올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지문은 막 7개 틀리고 어떤 지문은 막 다 맞는다. 그게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사실은. 예.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금 뭐 과학 지문이 안 되니까 과학 지문만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 챌린지 하고 싶어요. 과학 지문만 많이 푼다고 그럼 과학이 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전략을 쓸 거면 과학에 그냥 박사가 되면 돼요. 과학 지문을 퍼블리시 된 대부분의 과학 지문을 다 읽어봤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냥 근데 그쯤 되면은 그 정도 지문을 읽을 정도가 되면은 아마 과학 전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해결책이 아니에요. 예. 그럼 이 question type based reading을 그럼 일찍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 8학년이나 9학년부터 하면 익숙해지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와가지고 바로 준비하는 것은 전 자신 있지만 너무 일찍 이 퀘션 타입을 파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SAT 테스트를 준비한다는 것은 8학년 끝나고도 한번 해보고 우리 자신 없으니까 영어 좀 못하니까 8학년 끝나고도 해보고 9학년 되고서 뭐 할 거 없으니까 SAT를 한번 또 하자. 뭐 PSAT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10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11학년 끝나고 나서는 점수 안 났으니까 한번 더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실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8학년, 9학년 정도라면 뭐 문제를 접해볼 수는 있겠죠. 아주 가볍게.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그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퀘션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문제에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너무 이런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SAT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단어인데요. 단어, 이 예.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준비하는 게 옳을까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 생각에 이미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단어는 요거 다음 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단어는 네. 지금 말고 다음번에 그럼 한번 다음 말씀드리죠. 에피소드는 자연스럽게 단어로 하기로 네,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봬요.